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닥터 이진우입니다. 네, 유연입니다. 예, 2탄이니까. 저번에 이제 네. 메가도주 요법을 그때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그 스트레스 이야기에서 딱 아, 스트레스. 멈춰주셨죠. 아니, 왜냐면 이게 스트레스에 너무 중요하니까 네. 이 비타민 C와 스트레스에 관한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비타민 C를 생성 못하는 이 동물은 네. 사람이랑 두더지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원장님,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생성해요? 예. 두더지 어떻게... 맞을 거예요. 지금 제 기억이 혹시 틀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사람이랑 두더지 말고는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 네. 고양이 키우시죠? 네, 야옹이 있죠.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 네. 걔네들은 비타민 C를 안 먹어도 돼요. 그쵸, 그런 거 안 먹이잖아요. 몸에서 비타민 C를 만든다고. 가끔씩 멍멍이 야옹이들 비타민 제품 나오는데 그러면 줄 필요가 없네요. 아니 비타민 C만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자, 근데 자, 네. 이 강아지를 실험했을 거예요. 네. 근데 묶어놓고 때리잖아요. 네. 그 몸에서 비타민 C 그 생성량이 막 5배씩 올라가요. 어머. 이거 무슨... 그게 무슨 얘기냐? 이해했어요. 걔네들은 몸에서 비타민 C를 더 많이 생성해서 그거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네. 인간은 못 만드니까 비타민 C 스트레스에 취약한 거예요. 신기해요, 원장님.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비타민 C 메가요법을 반드시 해야 돼요. 신기하다. 비타민 C 네. 메가요법, 마그네슘 메가요법 이걸 해야지 네. 스트레스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C 마그네슘 메가요법은 부신피로 스트레스 많고 이런 사람들은 필수고 네네. 비타민 C MSM 메가요법은 네. 피부 탱탱해지고 항노하고 싶은 사람들의 필수예요, 필수. 안 필요한 분들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난 다 했어 그냥. 다 했어. 그래서 원장님 스트레스가 없으신가, 원장님? 자, 그래서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 C가 막 네. 정말 한 뭐 10배 이렇게까지도 나와요. 그러겠죠. 제가 어떤 실험을 옛날에 해봤냐면 네. 지금 그 엄청나게 심한 그 A형 간염 때문에 네. 막 열도 나고 몸에 안 좋은 분을 비타민 C를 한 60g 정도 놔드리고 네. 그 다음 날도 60g을 놔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이틀인가 있다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네. 비타민 C가 빵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소진시켜 버리고 소진이 다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보통 심하셔서. 그렇게 소진 안 됐거든. 반감기가 그래도 네. 한 열 며칠 이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엄청 그럼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암 환자분인데 네. 그 혈액 검사를 비타민 C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네. 빼먹어서 고용량 비타민 C를 놔드리고 그 다음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분도 비타민 C가 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암세포 그거 하는데 다 몸에서 다 쓰시는 쓰인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분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도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척도가 될 수 있죠. 근데 비타민 C를 그래서 네. 혈액 검사도 하면은 그 주사를 놔주고 혈액 검사에서 안 나오는 분들은 비타민 C 다 소진된 거예요. 와, 신기하네요. 네. 요오드 검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먹여놓고 그쵸. 소변으로 얼마나 나오나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은 비타민 C를 메가요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도파민이 네. 나오거든요. 네. 도파민이 사실은 활력도 나게 하고 전투력도 상승시키고 스트레스 상에서 나를 이겨내게 만들어주고 네. 그게 이제 아드레날린의 전구체예요. 네. 아드레날린이라고 아세요? 아드레날린? 알죠. 이 행복한 행복한 거는 세로토닌이고 세로토닌인데 아드레날린은 긴장되는 건가? 아니 네. 제이슨 스타뎀 아저씨 나오는 영화가 아드레날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죠? 들어본 거.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이제 막 그 남자답게 막 차도 쌩쌩 몰고 뭐 그런 이렇게 거예요? 막 뛰어다니고 이런 네. 에너지가 나야 되는 그런 게 아드레날린인데 아니 음. 커피 먹으면 뿜뿜 나오는 그런 느낌. 뭔지 그게 알겠다. 도파민,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네네. 하이가 되는 느낌이죠. 네. 근데 도파민이 아드레날린을 변하려면 비타민 C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비타민 C가 없으면은 안 에너지를 되는 못 거예요?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중요한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에너지 대사 중에서 네.
우리가 탄수화물 대사 말고 지방 대사를 할 때 네. 지방 저탄고지 할 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려면 카르니틴이라는 게 필요해요. 카르니틴이라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네. 카르니틴이 대사를 하려면 그 코팩터로 비타민 C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탄고지 할 때도 비타민 C가 아예 너무 부족한 사람은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탄고지에도 살이 안 빠지고 안 빠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이 부족하셔서일 비타민 수도 C가 결핍 아니 당연히죠. 비타민 C가 있네요. 결핍일 수도 있고 네. 카르니틴 결핍이라서 저탄고지가 안 되는 분도 많아요. 카르니틴 결핍도 많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라든지 에너지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고 네. 그 노벨상을 타고 비타민 C의 어떤 항암 효과라든지 중요함을 알린 그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정신분열증 치료할 때 고용량 비타민 C랑 고용량 비타민 B3를 썼어요. B3. B3가 이제 네. 나이아신인데 네. 그 니코티나마이드 네. 그 C랑 B3를 고용량으로 써서 네. 정신분열증 치료하는 데 썼죠. 음. 그리고 제가 비타민 B3도 그래서 고용량으로 먹어봤죠. 뭐 어떻게 다르셨나요? 아니 오늘은 비타민 C 편이니까 아니 네네네. B3 먹으니까 B3 막 나중에, 네. 온몸이 다 뻘개지고 그래가지고 오.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다 다 환자고 뻘개지고 의사도 뻘개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예전에. 와. 나이아신이 네. 그런 그 혈액순환 효과가 있어서. 아, 그게 엄청 빠르게 됐구나.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게 가장 그 대표적인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우리 혈관 질환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산화 방지, 네. 산화를 방지해주고 녹슬지 않게 해주고 HDL도 올리고 LDL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제가 비타민 C 고용량을 왜 했겠어요? 네. 아니 건강하고 에너지 나고 혈관 질환 안 오게 하려고 한 거겠죠. 네, 그쵸. 그래서 그 혈관 질환 있는 분들도 가장 간단하게 혈관 질환 예방하려면 메가도즈 비타민 C를 하시면 돼요. 근데 메가도즈 비타민 C는 하루에 한 번 먹어서는 안 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먹어야 돼요. 그 용량을 용량을 2로 드셔도 되고 네. 3, 3 이렇게 드셔도 되고 네. 3, 3, 3 이렇게 드셔도 되고 본인이 조정해서 드셔야 되고 그 요즘에는 그 액상으로 된 그 지용성 비타민 C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 조금만 먹어도 네. 한 3배 정도, 3, 4배 정도의 효과를 내거든요. 가루를 먹는 그쵸. 거. 네. 그래도 이것도 사실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먹으면은 용량은 적게 먹어서 좋죠. 쉬지 않고. 그쵸. 근데 요것도 여러 번 사실은 메가도즈를 하려면 여러 번 먹어야 돼요. 조금 먹어도 용량은 올라가지만 이것도 2번, 3번 드시는 게 좋다. 그럼 설사하지 않을 정도로 먹는 게 자기 용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그걸 이제 용량을 찾을 때 설사 한 용량까지 먹고 나서 설사에서 좀 줄인 용량으로 계속 먹는 거예요. 자기 용량을 아는 그러면 항상 비타민 네. C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오. 그러니까 네. 제가 예전에 그 암 치료하는 거 뭐 일본 서적 같은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전신에 암이 있는데 비타민 C 고용량 요법하고 전신에 암이 막 주는 사례들 이렇게 막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 네, 네. 물론 그게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건 네.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걸로 효과를 본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비타민 C의 또 중요한 거는 네. 중금속 해독에 있어요. 중금속 해독. 아, 중금속해도 중요하죠. 중금속이 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검사를 해보면 모르죠. 모르지만 거의 다 있으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조금씩은 다 있죠. 네. 근데 이 수은이나 납이나 뭐 카드뮴이나 이런 중금속을 해독하는데 비타민 C 고용량이 엄청 도움이 돼요. 메가도즈가. 그래서 저도 원래 제가 수은 중독이에요. 네. 수은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해보시면 검사해 그러니까, 보시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보다 저보다 수은이 높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뭐 그때 비타민 C, 셀레늄, 네. 요오드 그거를 먹었죠. 그거를 열심히 먹고 지금은 거의 정상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중금속을 해독할 때도 고용량 비타민 C가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중금속이 있으면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다 방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곤하죠. 저것만 해도. 그리고 당도 올라갈 수 있고 중금속이 미토콘드리아를 방해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안 돌아가면 뭐 당뇨, 혈압, 뭐 네네. 치매, 뭐 골다공증 다 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또 혈중의 히스타민 농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고용량 비타민 C가 알러지를 좋게 만들어요.
알러지야. 그래서 비염이 심하거나 네네네. 아토피나 천식이 심한 분들이 보통 검사해 보면 혈중의 비타민 C 농도가 한 30에서 50% 정도 낮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필요하다는 말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많이 쓰였던지 네네네. 하여튼 비타민 C 농도가 부족하던지. 알러지 있는 분들은 낮아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분들이나 천식이나 알러지 비염 있는 분들은 견과류도 10g씩 먹고 그다음에 뭐 닌거루도 정말 심할 때는 네. 한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2번 정도씩 비타민 C를 한 30에서 50g씩 막 놔주면 이것만 가지고도 아토피가 엄청 사라지는 분이 있어요. 네. 아토피뿐만 아니라 여드름도 사라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피부에 좋다는. 그죠? 여드름이랑 네. 지루성 피부염도 좋아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량 비타민 C는 갑자기 또 막 하고 싶어지네. 막 맞고 싶어지죠. 네. 내일 주사 이제 믹스가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요, 갑자기. 네. 그만큼 이제 이게 피부 질환, 여드름, 지루성 피부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레이저 하면은 PIH라 그래서 그 시술 후에 색소 침착 오는 사람들. 그다음에 네. 뭐 레이저만 했다 그러면 기미 올라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비싼 돈 주고 치료했는데 기미가 더 올라오는 분들 있죠. 맞아요. 그런 분들이 치료하기 전에 비타민 C 고용량 주사를 여러 번 맞고 하니까 현저히 적게 기미가 올라오더라. 이런 논문이 있어요. 그런 논문이 있어요, 네, 선생님? 있어요. 그럼 피부과에서 놔줄 때 이거 뭐 개인차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C 먹이고 딱 비타민 C 하면은- 고용요법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피부과에서는 그렇게 그 생각까지는 미용 피부과에서는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일리가 있는 게 네. 왜냐하면 몸에 어떤 그 스트레스도 낮춰주고 네. 그다음에 염증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부신 피로 있으면 원래 얼굴에 기미가 잘 생기거든요. 네. 근데 부신 피로인 사람은 비타민 C가 다결 피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올려주면 색소 침착이 덜 올 수 있다는 게 말이 되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아토피,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뭐 이런 피부 질환, 네. 그다음에 피부가 탱탱해지는 콜라겐 생성에도, 그다음에 상처 회복에도 이 음. 메가도즈 비타민 C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네네. 굉장히 좋은 게 많죠. 비타민 C가 확실히 제일 엄청 중요한 요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인 만큼. 뭐 고용량 B군, 그다음에 뭐 고용량 오메가3, 그러니까 필수 지방산, 그다음에 고용량 비타민 C,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네. 항상 기초에 충실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고 네네. 뭐 거기다 더한다면 뭐 요오드나 네. 칼슘이나 이런 거 제가 연구를 많이 했던 것들. 저희는 요오드가 사실 제일 기본인데 저희 원내에서. 요오드도 사실 되게 좋은 네. 영양소예요. 현대인들한테는 왜냐면 그럼요. 해독도 하고 네. 그 면역도 올리고 항암 효과가 있으니까. 네. 고용량으로 쳤을 때 항암 효과 있는 게 비타민 C 말고도 이제 MSM도 있고 요오드도 있고 비타민 네. D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요오드도 항암 효과가 있으니까 같이 하면 더 좋은 거지 항상.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비타민 C 도움이 되는 질환들은 많아요. 아까 지금까지 했던 거 외에도 네. 모든 감염 질환은 다 도움이 돼요. 뭐 폐렴이나 꼭 바이러스 아니라도 결핵이나 이런 다른 균 감염, 그다음에 하여튼 피곤한 사람은 당연히 도움이 되고 네. 혈관 질환, 뭐 협심증, 고지혈증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건선, 그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건선, 섬유근육통, 그다음에 뭐 쇼그렌 증후군, 뭐 침이 안 나오는 병, 뭐 이런 루푸스 이런 데도 다 도움이 돼요. 피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비타민 C가 해당이 안 되는 병이 없다고 봐야 되고 네.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 생리통이 엄청 심하신데 아, 이 고용량 네. 비타민 C 요법 하면 생리통이 하고 많이 주셨대. 그거는 어떻게 작용이 돼서? 이게 여러 가지 작용이 있잖아요. 음. 이게 몸에 이제 염증 대사를 가라앉히는 작용이 그런 데서 하고 또- 면역도 올리고 하니까 네, 자궁에도 좋고. 네. 그 면역을 올리고 네네.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또 고용량으로 쓰면은 이게 운동을 많이 한 것처럼 네. 몸이 이제 그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이 들어왔을 때 대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그거를 그 호메시스라 그러는데 그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을 주사로 닌거로 맞으면 네. 항산화가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주사를 놓으면. 네. 근데 산화 스트레스지만 그게 운동하면은 산화 스트레스 생기잖아요. 운동도 네. 근육이 뻐근하지만 그게 나면서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네. 비타민 C도 그게 들어갔을 때 고용량으로 닌거로 들어가면
처음엔 산화 스트레스지만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이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식의 원리로 그 생리통도 좋아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의 효과가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현대 분들이 하시면 그냥 내가 좀 몸이 피곤하고 안 좋다 그러면 네. 메가도즈 비타민 C 요법을 저같이 한 15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시작하기에 부담 없는 그런 좋은 요법인 그렇죠. 것 가격도 같아요. 비싸지 않고 네, 비타민 C. 네, 그치. 네. 뭐 칼슘은 비싸니까 요즘에 네, 조금 비싸지만 비싸죠. 네. 메가도즈는 이게 안 비싸니까 네.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부작으로 네. 비타민 C 메가도즈 15년 동안 제가 먹고 해보신, 그동안 환자 보면서 활용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보고 느낀 거 이런 것들 아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일 이제 딱 어떻게 주사를 맞을지 이렇게 딱 머릿속에 다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메가도즈 네. 비타민 C로 다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